그리고 지금 오늘 팩맨이라는 친구가 또 구속을 당했는데 저는 이것도 보수파리들의 윤석열 만세 찬양에 엄청난 후유증이죠. 다 연결되는 겁니다. 보수 쪽에서 태블릿 조작,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 조작 날조의 주범인 윤석열을 대통령 만세 불러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파헤치는 사람은 무시무시한 이 권력에 의해서 이제 재탄압받는 거죠. 뭐 저는 일단 뭐 한번 감옥 갔다 왔는데 한번 더 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필민 같은 친구는 엎드려 빌었는데, 살려달라고 엎드려 빌었는데도 구속을 시켜버리는. 왜? 윤석열이가 홍준표 씨 말대로 200여 명의 보수 인사를 구속시켰는데 보수가 그냥 윤석열을 좋아하고 막 미치겠다 좋아서 막 이러고 다니면, 아, 요놈들은 매저키스트구나, 패면 잡아 팰수록 더 좋아하는구나, 문재인의 지금 이 남은 세력들이 마음 놓고 잡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준석과 윤석열의 이 싸움이라는 게 아주 크게 보면은, 아, 요 가짜 사기꾼 보수들이 없어지는 판에서 우리가 새로운 보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하나 뭐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준석을 욕하는 건 좋은데 이준석 욕하면서 윤석열 총장님 만세 불러대는 이 쓰레기들 때문에 보수는 그걸로 인해서 아마 상당한 후유증을 앓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만세 부르는 놈들은 싹 끝장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근데 제가 이거를 매일같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고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의 보수 원로들이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최전방 전사 공격수 아닙니까? 우리는 막 나가서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고, 뒤에서 원칙을 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원로들이거든요. 너희 아무리 돈이 탐나고 권력이 탐나도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니네 보수로서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탁탁탁 길을 내줘야 될 보수 원로들인데, 제 눈에는 그 보수 원로들이 젊은 놈들보다 더 추접스럽게 먹을 거를 찾아다녀요. 지금 더 원칙을 어겨요, 원로들이. 그 대표적인 인사가 지금 조갑재, 고영주 같은 사람들 하는 거 보십시오. 조갑재 대표 한 달 전만 해도 이준석 찬양가를 그렇게 불러대더니 이젠 또 윤석열 편들면서 윤석을 까고 있는데, 아니 원로라는 그분이 이준석이가 누군지도 몰랐단 말입니까? 지금 어쨌든 저 신의 한수 그 신혜식 대표가 윤석열 찬양을 하지만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이준석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신혜식 대표가 이준석 이 꼴 낼 거라고. 도대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는 게 뭔가요? 젊은 친구들이 막 즉흥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 있는 사람들이, 아, 그렇지 않다, 좀 더 길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난 어떻게 보수 언론들은 더 날뛰어. 아, 이준석이 이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작자라는 거를. 그러면서 또 윤석열 만세 외쳐요. 그래가지고 이준석 까는 척하면서. 지금 제가 이준석 까는 거에 대해서 보수파리들이 제가 굉장히 삐딱하게 보는 게, 이준석을 이제 막 까면서 윤석열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태도가 역력해요. 아니, 이준석이 그 막 조중동 새를 업어가지고 쫙 갈 때 그때는 끽소리 못하더니, 지금 중앙일보하고 내가 볼 때 동아일보가 이준석 버렸잖아요.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이때 두들겨 패는 거야, 이준석을 보수파리들은. 이런 보수를 갖고 무슨 보수 정권을 만듭니까? 물론 보수 취급도 안 받지만 인민당이 여기는 보수 취급이나 해요. 근데 어쨌든 전 사회적으로 보수적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의 기반으로서 보수 정치 집단 등등이 생겨나면서 집권을 해야 되는데, 보수의 원칙과 질서를 잡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냥 시정 잡배들이 됐는데 뭘 보수 정권을 만들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 만들어지면 그게 보수 정권입니까? 그게? 보수 정권으로 박살을 내고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에 조작 날조 수사로 누명을 씌워서 집어넣은 놈이 정권 잡으면 그게 보수 정권이냐고요, 그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야, 도대체 왜 나같이 얘기하는 보수 원로가 한 명도 없냐 그랬는데, 이 연휴 기간에, 아, 진짜 저하고 생각에 90% 똑같은 글을 올렸어요.
정규재 대표가 이분 말고 또 없나? 하필이면 이분이 올려가지고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됐는데, 자, 이거 먼저 윤석열이 토론에서 밝혀야 할 것들의 긴 목록. 보수 언론은 이걸 짚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수 언론하면은 본인들이. 근데 또 이분은 왜 윤석열을 짚은 거 좋은데 또 이준석을 찬양을 해. 그러니까 원로라는 거는 현실 권력과 금력에서 떨어져가지고 모든 원칙이 일관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이 보수 언론들이 다 줄 서고 어디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놈 까면 이놈 찬양하고 이놈 까다 이놈 찬양하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은 이준석, 윤석열을 다 바꿔야 되는데 이제 정규 대표는 이준석을 찬양을 해. 윤석열 까는 건 좋은데. 근데 어쨌든 윤석열이가 답해야 될 거. 그러니까 이준석을 찬양하다는 이거는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조갑재 대표는 이준석이도 찬양하고 윤석열도 찬양하고. 그런데 또 이준석이 또 내다 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조갑재 대표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까? 고영주 변호사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 다 보수 언론들이 선거 게임에 다 끼어들어가지고 그것도 무슨 사령부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무슨 치어리더 수준의 끝에 붙어가지고 그럼 손은 누가 키우고 집은 누가 지킵니까? 다 줄 서가지고 자 일단 답해야 될 거 윤석열이가 토론회 때 줄리 문제 문제에 윤석열이가 답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막 제가 볼 때 다른 윤석열이의 범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런데 윤석열이 줄리만 가지고 끝장낼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사실은. 근데 두 번째 이게 더 크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무차별 영장 경제 공동체 경제 공동체 이거 무슨 근거냐?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경제 공동체를 했냐? 답변해야죠. 윤석열이 왜 이거 안 물어봐요? 태극기 파리들은 이명박 뭐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규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몰라요. 이쪽 재판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 플러스 총체적 책임을 지고 문재인의 사랑께 노릇했던 그간의 경과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판사들을 무차별 구속하고 대법원장 구속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법 파괴의 경과. 판사가 13명인가요? 13명 감옥 들어갔나?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내가 알기로는 4명인가 그리고 기소를 13명이었죠. 기소를. 다 무죄 나고 있다 지금 판사하는 거. 다 무죄. 요걸 안 넣네요. 애국 보수 인사 200여 명 잡아넣은 거. 200여 명의 애국 인사 잡아넣은 거. 자,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있다면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는다는 묵계죠. 왜? 이런 짓거리를 다 누가 했냐? 지금 이런 짓거리들을. 문재인이 지시해서 윤석열이 사랑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는 얘기는 문재인이 보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법 공작한 것들을 다 덮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김경수 드루킹 구속영장을 수차례 기각하는 것들 이것도 다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나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것을 정권 교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윤석열이가 정권 잡으면 그게 보수 정권입니까? 그게? 문재인의 똘마니에게 보수가 정권을 들어바친다고 생각한다. 맞는데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요 이준석이도 같이 까줘야 돼요. 이준석이 찬양하고 윤석열 잊어버리면은 저 정규재 저것도 누구한테 줄 섰지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정규재 대표가 신뢰성 잃어버린 게 다 그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윤석열 이런 것보다도 보수 언론들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수 운동이 지금 어떤 꼴이 나 있으며 왜 실패했으며 왜 저렇게 썩어 빠졌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윗대가리들이 제일 썩어 빠졌으니까 얘기할 사람이 있나 지금. 어찌 보면 정규재 씨가 파렴치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제일 썩어 빠지고 제일 책임이 큰데 얘기를 하고 있다. 제일 파렴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파렴치한 사람도 필요해.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해. 이 얘기를 할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니까.
보수 운동권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 박근혜 탄핵 와중에 언론사를 그만둔 나도 그중 한 명일 것이다. 매주 광화문에서 눈물을. 그러니까 보수 운동을 탄핵 이후와 이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탄핵 이후부터를 지금 보수 운동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뭐 그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보수 운동이라 그러면은 최대집 대표 같이 그냥 자기 병원 팔아서 돈 가져와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하는 운동을 가지고 보수 운동 얘기한 거고, 지금 보수 운동은 돈을 벌고 돈벌이하고 빌딩 사고 막 차 사고 그런 보수 운동이거든요. 이거 완전 달라. 탄핵 이전의 보수 운동과 탄핵 이후의 보수 운동 완전 달라. 그러니까 지금 보수 운동이 대실패했다 그러면은 탄핵 이후의 보수 운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계를 정해놓는 게 낫습니다. 이게 매주 자기 도시락 싸들고 대한민국의 자익 탈레반과 싸웠다 이거야, 탄핵 때. 근데 정규재 대표는 그러니까 이 보수 운동의 실패를 1순위로 저는 이 보수파리들의 이 사기와 타락으로 잡아가서 글로 빼줘야 되는데 글로 안 빠지고 지금 병증 노출 음모론으로 포획되는 거를 더 먼저 앞순위 뒀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수 운동의 책임이 앞대가리들 보수 운동의 포스트를 가지고 유튜브를 갖고 돈을 해먹고 사기친 그놈들이 되는 게 아니고 음모론으로 빼버리면요, 음모론에 당한 사람들까지 너무 책임이 포괄적으로 가는 문제가 되고 보수 운동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모멘텀을 못 만들고 보수 전체하고 이제 난투극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순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규래 대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는데 이분이 그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하도 공격을 당하니까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는데, 저도 정규 대표 이상으로 부정선거와 싸운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타겟을 민경욱이면 민경욱 딱, 변호사되면 변호사들, 가세연이면 가세연, 저것들이 돈벌이와 세를 위해서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음모론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수 사기꾼들로 묶여져요. 제 방식으로 나누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민경욱과 가세연과 안정권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간단하게 해결돼요. 보수운동 정하는 게. 세 포스트만 제거하면 돼, 지금으로서는. 민경욱 무리들, 안정권 무리들, 가세연 무리들. 그런 싸움을 해볼 만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가잖아요? 음모론으로 막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누구랑 싸워야 될지 모르니까 정규 대표 지금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고요, 이게. 자, 대한민국 자일도 뭐 그렇게 음모론 젖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저렇게 음모론에 안 젖어 있죠? 요즘 자익들 전체가 최소한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정암철 대표 얘기한 대로 민주당에 박주민이가 나와가지고 야 부정선거 다 와 해가지고 끝장 토론 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막 물병 던지고 어쨌든 정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자익들은 부정선거 얘기 안 한다면서요. 그럼 여기도 지금 누가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준석이잖아, 이준석. 이준석이가 네가 다 불러가지고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끝장 토론에 문 걸어놓고, 근데 이준석을 찬양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런 대안이 안 나오는 얘기만 하는 거야, 지금 정규 대표는. 좋은 얘기하고 있으면서. 좋은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단지 뭘 할까가 나와야 되거든요, 실천 방향이. 정규 대표 실천 방향이 안 나와, 이렇게 되면은. 그런 병증에 포획되고 아무리 싸워도 무너지지 않는 적들과 싸울 때 알수록 강인함이 필요하지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어? 그냥 부정선거 이걸로 지금 너무 오래 끌어요. 지금 이게 보수파리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보수를 망치는 게 부정선거 하나만이 아닌데 마치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 계속 그 얘기. 자, 오랜 거리 투쟁은 극단적인 언어일수록 더한 매력으로 SNS를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퍼붓고. 이게 내가 이게 참 이게 이 정규 대표에 대해서 제가 순수하지 않다고 자꾸 느껴지는 게 이런 건데, 이거 누굽니까 이거? 어?
거리투쟁하면서 쌍욕 퍼붓고 다니고 이거 누구예요 이거? 정기대 대표가 키워온 그 안정권 무리들 아닙니까? 그 본인 무리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문제와 가세현 사기 문제와 안정권의 문제를 같이 안 묶어버리고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부정선거로 따로. 그러면 그냥 부정선거를 믿고 가는 그 사람들을 다 너희들은 음모론에 퍼다 대중 전체와 싸워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점차 주류 행사를 하게 되었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더한 자극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니까 안정권이잖아. 지금 이게 다 안정권. 싸우다 보니 하루아래 사건에 매몰되고 결국 운동은 어디로 나오는지 알 수 없고 지극히 짧은 사건 주기에 개싸움. 다 안정권 얘기네 이거 지금 여기는.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 보니 거짓말일수록 그럴듯한 일만의 지짐. 이거 다 안정권이잖아요 이거. 분명 하나도 빠짐없이 안정권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보수라는 자들이 보수 간판을 들고 보수를 파멸시킨 윤석열을 만세 부르냐 이 개같은 놈들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정규재 씨? 나도 그 말 하고 싶은데 그게 갑자기 됐냐고요 그게.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탄핵 이후에 1년, 2년, 3년 사령가면서 하나하나 원칙이 무너지고 거짓과 사기들이 쌓이다가 한마디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거예요. 그 바늘도둑이 원천이 누구였냐? 그게 정규재 씨가 키웠던 안정권과 닭대가리들이었습니다. 그게. 그때 제가 정리하자고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랬는데 정규재 씨는. 본인이 지금 다 막을 거 못 막아놓고서 한탄하고 하소연하니까 밑에서 그냥 아니 뭐 정규재 씨 옹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울림이 없잖아 울림이. 만만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요. 저하고 이런 문제로 한번 논쟁하자고 달려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든 밑에 있는 사람이든 이 문제로 저하고 한번 붙어보자 얘기하는 놈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게 무슨 차이인지 보세요. 정규재 씨하고 저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자 그리고 내가 말이 나와서 그런데 한정석 의원 여기서 이제 이 정규재 대표 이 페이스북 여기서 이제 막 논쟁들을 벌이는데 부정선거를 이거 뭐야 차기한 변호사가 이제 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냐면 이 차기한 변호사는 지금 논점을 정확히 좁혀가지고 문제 제기했거든요. 차기한 변호사 부정선거론자예요. 저는 부정선거 반대론자인데 내가 차 변호사 글 보니까 이분하고는 개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차기한 변호사는 논점을 딱 좁혀가지고 구체적으로 딱 지적을 해서 이게 맞냐 안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규 대표는 이거 아니다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면서 판사가 저런 지적으로 그동안 재판을 한다. 이거 인신공격이잖아 이렇게 되면은. 아니 딴 사람한테 나는 민경욱이라든지 뭐 강용석 건 모르겠어. 차기한 변호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차 변호사 얘기한 게 어디가 나오는데 지금. 지금 안 보이나 본데 차 변호사 무슨 얘기했냐면은 일장기 투표라고 1000표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배추님은 한 표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일장기 1000표인데 일장기 1000표가 원래 있던 표가 아니라 없던 표가 한 1000표인가 300표가 새롭게 들어왔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민경욱 쪽 변호사들이 직접 그렇게 의견서를 쓴 걸 자기가 확인했다. 그럼 차 변호사님도 확인했을 겁니다. 그러면 민경욱이가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잖아요. 일장기 중에서 300표 정도는 바깥에서 선거 끝난 다음에 바깥에서 투입했다라고 지금 민경욱이 법원에다가 그렇게 의견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정규 대표는 차 변호사한테 이렇게 너 판사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고 그게 아니다 맞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 300표는 원래 있던 표였다. 그게 아니고 모른다 그러면은 그럼 한번 보자 민경호 의견서를. 저는 지금 제가 정함철 대표한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민경욱 쪽에서 법원 의견서에다가 일장기 투표 중 300표는 바깥에서 들어왔다. 한마디로 뭐야 그 QR코드
QR코드로 검증한 결과 그것들은 바깥에서 들어왔다고 주장한 데는 맞냐? 정함철 대표가 선관위 법원 등을 취재한 결과로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장기 투표 원래 있었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논점이 붙었잖아요. 그럼 정리를 못해요 이거를? 일장기 투표지가 원래 있었는지 원래 없었는지 이거 정리 못합니까? 보수의 지력으로? 이것도 정리 못하면 다 쓰레기들 그냥 무덤으로 가야 되고. 이거는 법원이나 선관위 확인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장기 300표가 바깥에 있었냐 안에 있었냐. 제가 왜 이런 얘기 했냐면은 정규래 대표 정도면은 사 변호사한테 너 그따위로 재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한번 공론장 만들어 보자. 그럼 저 위에 있어요. 잘 됐네. 저기 위에 누구야 저거 한정석. 그 저까지 그냥 토론위원으로 하고 그럼 차기한 변호사 그러고 그럼 저거 300표 일장기가 바깥에서 들어왔다고 의견 썼다는 그 변호사 그 정함철 한번 토론 붙여보자. 그리고 토론 내용 가지고 한번 우리가 선관위에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충돌과 해소해 줘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충돌 해소가 아니라 사기를 이제 막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계속 말싸움이죠 이러면은 논점이 잡혔다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빠르면 정함철 대표가 아마 들어와가지고 그 문제를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차기한 변호사 같은 사람이 얘기돼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일장기 300표가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다. 그럼 민경욱이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럼 차 변호사도 민경욱이 까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기쳤다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규 대표가. 여기서 말짱 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거 2021년 2월 23일 날 올해 2월에 제가 두 번째 보낸 거야. 두 번째. 2020년도 8월에 한 번 보냈다가 두 번째 보냈는데 펜앤마이크 왜 정정 발언 안 합니까 이거? 아니 천원식 대표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보내줬더니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거. 본인들이 사기친 거조차 정정하지 않는 자들이 부정선거 손가락 찰 수 있어요? 부정선거 대해서 이거 하나 정리 안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좋다 이거야. 안정권 따위가 돈 좀 번 게 그렇게 보수에서 심각한 문제냐고 지금 묻고 싶은 겁니까? 정규래 씨하고 최영식 대표는? 이자를 이런 식으로 판 벌려줘서 어떤 꼴 났냐 이거.